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가슴 속 깊이 남아있는 60년대와 70년대, 그 시절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그 시절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들으신 이야기들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난했지만 정이 넘쳤던 시절,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던 그 시절로 함께 떠나보시죠. 먼저 그 시절 학교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60년대와 70년대의 학교는 지금과는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한 반에 60명에서 70명, 심지어 80명까지 빼곡하게 앉아서 수업을 듣던 그야말로 콩나물 시루 같은 교실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공부를 했을까 싶지만 그 시절엔 그게 당연한 풍경이었습니다. 책상과 의자는 긴 나무 판자에 두세 명씩 함께 앉는 형태였고요. 가운데 금을 그어놓고 친구가 넘어오면 안 된다며 장난치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교실 바닥은 나무 마루였는데요.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초를 발라서 윤을 내야 했습니다. 반들반들 빛나는 복도에서 미끄럼을 타다가 선생님께 혼나기도 했죠.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도 많았습니다. 오전반 학생들이 교실에서 나오면 복도에서 기다리던 오후반 학생들이 우르르 들어가던 모습, 마치 귀성열차 개찰구 같았다고 하네요. 그래도 그렇게 많은 학생들 속에서도 우리는 열심히 공부했고 또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 시절 입학식 풍경도 참 정겹습니다. 초등학교는 그때 국민학교라고 불렀는데요. 입학식 날이면 코 흘리게 아이들이 거즈 손수건을 가슴에 달고 부모님 손을 꼭 잡고 학교에 왔습니다. 처음 보는 친구들 사이에서 어색해하다가도 이내 장난치며 금방 친해지던 순수한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남자아이들은 대부분 빡빡머리였고요. 여자아이들은 단발머리나 양갈래 머리를 하고 있었죠. 교복도 지금처럼 딱 맞는 사이즈가 아니라 3년은 입어야 하니까 두세 치 크게 맞춰서 헐렁헐렁했습니다. 목단추까지 꼭꼭 채우고 나면 아버지 옷을 입은 것처럼 보였죠. 학교 생활 중에서 가장 기다려지던 날이 뭐였냐고요? 바로 봄 소풍과 가을 운동회였습니다. 소풍 전날 밤이면 날씨가 걱정돼서 잠을 설치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밖에 나가서 하늘부터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김밥을 싸주셨는데요. 그 김밥 하나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달걀 삶은 것 하나, 환타나 사이다 한 병이면 그것만으로도 천국이었죠. 소풍 가서 친구들과 보물찾기 하고 장기자랑 하던 기억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운동회는 또 어떻고요? 운동회 날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잔치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물론이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나오셔서 응원해 주셨죠. 달리기 시합에서 1등 하면 상으로 공책이나 연필을 받았는데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둘러앉아 김밥을 먹고 떡볶이를 나눠 먹던 풍경, 그 시절의 정과 사랑이 그대로 느껴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학교 앞 문방구도 빼놓을 수 없는 추억의 장소입니다. 등하굣길의 문방구 앞을 그냥 지나치기가 정말 어려웠죠. 달고나 뽑기를 하나, 자서 바늘로 모양을 맞추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비행기 모양이나 별 모양을 완벽하게 뽑아내면 하나를 더 얻을 수 있었는데 그걸 성공했을 때의 기쁨이란 구슬치기용 구슬들, 딱지, 종이 인형, 작은 장난감들, 비록 값싼 것들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10원짜리 동전 하나로도 행복할 수 있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은 골목이나 운동장에 모여서 놀았습니다. 지금처럼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여자아이들은 고무줄놀이, 사방치기, 소꿉놀이를 하고요. 남자아이들은 제기차기, 구슬치기, 딱지치기, 땅 따먹기를 했습니다. 흙으로 밥을 짓고 풀로 반찬을 만들며 놀던 소꿉놀이, 손이 시커멓게 더러워져도 옷에다 쓱쓱 닦으며 계속 놀았죠. 해가 질 때까지 동네 골목을 뛰어다니다가 엄마가 저녁 먹으라고 부르면 그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학교 밖 그 시절 일상생활로 눈을 돌려볼까요? 60년대와 70년대의 집 모습도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판잣집이나 단칸방에서 살았고요. 운이 좋으면 기와집에 살기도 했습니다. 산동네 달동네에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이 즐비했죠. 공동 화장실과 공동 수도를 여러 집이 함께 사용했고요. 물을 길어오는 것도 집안일 중 하나였습니다. 부엌은 지금처럼 가스레인지가 있는 게 아니라 장작불이나 연탄불을 떼서 밥을 지었습니다. 재래식 부엌의 한쪽에는 고목나무로 만든 쌀통이 있었고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가마솥에 밥을 짓던 풍경, 부엌에서 나는 연기와 냄새까지 모두가 추억입니다. 겨울이 되면 연탄을 떼야 했는데요. 연탄가스 중독을 조심해야 했고 연탄재를 치우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절의 정겨움은 아무리 좋은 난방 시스템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 시절에는 전기도 귀했습니다. 밤이 되면 호롱불을 켜거나 코골이라고 불리던 소나무 관소를 태워서 불을 밝혔죠. 전구가 있는 집도 전기료가 아까워서 아껴 썼고요. 온 가족이 하나의 전등 아래 모여서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보시고 어머니는 바느질을 하시고 아이들은 숙제를 하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죠. 그 시절 집안의 자랑거리라면 역시 흑백 텔레비전과 별표 전축이었습니다. 흑백 텔레비전이 있는 집은 동네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었죠. 저녁이 되면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곤 했습니다. 레슬링 경기에서 김일 선수가 박치기를 하면 모두가 함께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습니다. 별표 전축은 또 어떻습니까? 70년대 첫 월급을 타서 별표 전축을 사는 것이 많은 직장인들의 꿈이었습니다. 갯돈을 부어서 장만하고 싶은 1호 제품이 바로 별표 전축이었죠. 베토벤의 교향곡이나 이미자, 나훈아의 노래를 마르고 닳도록 들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동네 풍경도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말달구지가 시내 한가운데를 다녔고요. 이사를 갈 때는 달구지를 몇 대 불러서 짐을 실어 날랐습니다. 구루마를 빌려서 직접 끌고 가기도 했죠. 동네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엿장수 아저씨의 가위 소리, 똥차가 오면 울리는 엘리제를 위하여 음악 소리, 풀빵 장수의 호각 소리, 이런 소리들이 들리면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 나갔습니다. 동네 어귀에는 구멍가게가 있었는데요. 그곳은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자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에 오징어 한 마리면 온종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가게에는 양철 도시락, 비누, 성냥, 라면, 과자 등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외상으로 물건을 사고 나중에 돈을 갚기도 했는데 그런 신뢰와 정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옷차림도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옷을 사서 입는 게 아니라
천을 사서 양복점이나 양장점에 맡겨 만들어 입었습니다. 아이들 옷은 어머니가 손수 재봉틀로 만들어 주시거나 큰 아이가 입던 옷을 물려받아 입었죠. 새 옷을 입는 날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죠.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신발도 주로 고무신이나 운동화를 신었는데요. 한 켤레를 오래오래 기워 신었습니다. 구두는 부잣집. 어른들이나 신는 귀한 물건이었죠. 비 오는 날에는 장화를 신고 다녔는데 도로가 포장이 안 돼 있어서 비만 오면 진창이 됐기 때문입니다. 학교 가는 길에 장화가 벗겨져서 진흙탕에 빠지기라도 하면 그날 하루는 망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시절 먹거리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60년대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배고픈 시절이었습니다. 쌀밥은 부잣집에서나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대부분은 보리밥이나 잡곡밥을 먹었죠. 때로는 초근목피로 겨우 배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70년대 들어서 통일벼라는 다수학 품종이 개발되면서 조금씩 사정이 나아졌고요. 8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쌀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학교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는데요. 양철 도시락에 밥과 김치, 계란 프라이 하나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도시락을 못 싸오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러면 도시락을 가져온 친구들이 조금씩 나눠주곤 했죠. 그런 나눔의 정신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간식으로는 군고구마, 군밤, 붕어빵, 떡볶이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골목 어귀에서 군고구마를 굽는 냄새가 진동을 했죠. 따뜻한 군고구마 하나. 손에 쥐고 호호 불어가며 먹으면 추위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10원 하던 붕어빵도 큰 즐거움이었고요. 떡볶이 한 접시를 여러 명이 나눠 먹으면서도 행복했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 시절에는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만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명절 때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삶아서 온 가족이 나눠 먹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었죠. 평소에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에 밥을 비벼 먹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앉아 밥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는 시간만큼은 누구나 행복했습니다. 대중교통도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서울에는 전차가 다녔는데요. 냉냉냉 하는 소리를 내며 다니던 전차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1974년에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서 일부러 청량리까지 가서 지하철을 타보곤 했죠. 버스는 항상 10,000원이었고요. 차장 아가씨가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하며 사람들을 밀어 넣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택시는 대부분 포니 택시였는데요. 지금보다 훨씬 작고 불편했지만 그래도 택시를 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사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다녔고 가까운 곳은 걸어 다녔죠. 그래서 다리 힘이 정말 좋았습니다. 몇 시간씩 걸어도 힘들지 않았어요. 문화생활도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텔레비전이 없던 시절에는 라디오가 유일한 오락거리였습니다. 온 가족이 라디오 앞에 모여 앉아 라디오 드라마를 들었고요. 신청곡을 넣어서 사연이 읽히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미자, 패티김, 배호, 송창식, 조용필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흥겨워했죠. 영화관도 특별한 날에만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명동이나 충무로에 있는 단성사, 피카디리, 세기극장 같은 곳에서 영화가 개봉하는 날이면 새벽부터 줄을 서야 했습니다.
인기 영화가 개봉하는 날에는 줄이 종로 3가에서 종묘까지 이어졌다고 하네요. 영화관 안에서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보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었습니다. 007 제임스 본드 시리즈나 서부 영화, 무협 영화 같은 것들이 인기였죠. 극장이 없는 동네에서는 이동영화관이 오기도 했습니다. 운동장이나 공터에 흰 천을 걸고 영사기로 영화를 틀어주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 앉아 함께 영화를 봤죠. 모기에 물리면서도 끝까지 영화를 보던 그 열정, 지금 생각해도 대단합니다. 다방 문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70년대 대학가에는 항림다방 같은 유명한 다방들이 있었는데요. 대학생들과 문화예술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습니다. 다방 DJ가 신청곡을 틀어주고 사람들은 커피 한 잔으로 몇 시간씩 이야기를 나눴죠. 담배 연기가 자욱한 다방에서 문학과 예술을 논하고 사회 문제를 토론하던 열정적인 젊은이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거리 풍경도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동이나 종로 같은 번화가에도 높은 건물이 거의 없었고요. 대부분 2층이나 3층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간판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가게들,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거리에는 여러 가지 노점상들이 있었습니다. 풀빵 장수, 군밤 장수, 엿 장수, 떡볶이 장수, 붕어빵 장수 등 다양한 먹거리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죠. 구두 닦기 소년들도 거리 곳곳에 있었고요. 신문팔이 아저씨들이 큰 소리로 조간신문 나왔어요 하며 외치던 소리도 들립니다. 60년대와 70년대는 정말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난 속에서도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았습니다. 이웃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어려울 때 서로 손을 내밀어 주던 그런 정이 넘치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절을 살아온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원하는 음식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며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세상이 됐죠. 물질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물질은 부족했지만 마음은 풍요로웠던 시절, 느리게 살았지만 여유가 있었던 시절, 가진 것은 적었지만 서로 나누며 함께 행복했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이웃과 담을 넘나들며 정을 나누고 집집마다 문을 열어두고 살았던 그런 세상이 그립습니다. 60년대와 70년대는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경제, 성장의 기틀을 다진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 시절을 살아온 우리 세대가 흘린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죠. 비록 가난했지만 꿈을 잃지 않았고 힘들었지만 희망을 놓지 않았으며 어려웠지만 서로 도우며 함께 이겨냈습니다. 그 시절의 추억을 되살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가진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누는 마음이며 편리함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그 시절의 추억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많은 추억들이 떠오르셨을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니던 시절, 친구들과 놀던 골목길, 가족들과 함께 했던 소중한 순간들. 그 모든 기억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비록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 시절의 소중한 가치들은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60년대와 70년대의 추억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들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추억을 나누며 그 시절의 정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